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독도는 우리 땅. 네,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독도는 위치는 동경 132일, 북위는 37도. 여기 있어요, 여기. 환경은 동도와 서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바다 아래에서 위로 솟은 해산의 봉우리 부분에 해당됩니다. 즉 바다 아래로는 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섬 주변의 바다에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섬 일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이 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근처에 자원이 아주 많아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불타는 얼음이라고 자주 불립니다. 얘는 녹으면서 물과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효용 가치가 굉장히 큰 미래의 청정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카이스트 생명공학과의 조사에 따르면 섬 근처 해저에 확인된 양만 약 6억 톤가량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떠올릴 만한 내용은 위치, 환경, 자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독도 하면 메탄 하이드레이트 이러지 않잖아요. 독도 하면 떠오른 단어가 뭐예요? 우리 땅. 그렇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독도 누구 땅입니까? 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노래에 우리는 자그마한 의심조차 품질 않죠? 당연히 내 거라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독도가 그럼 네 거야 내 거지. 내 건데 내 거를 왜 증명을 해? 우길 걸 우겨야지. 무리야 무리. 이러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자료가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 뭐부터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정리하려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독도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의 흐름대로 훑어보고요. 그것에 대한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입장을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도를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간의 흐름대로 사건을 정리해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역사의 큰 줄기 먼저 파악을 해보면 신라시대 이후에 한참 막 지나서 조선시대 그리고 1897년 고종황제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이 변경되죠. 하지만 결국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고요. 독립 좀 해서 정신 차리기도 전에 정부 선포하자마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가 쭉 내려옵니다. 이러한 큰 줄기 아래서 독도에 관한 몇 가지 사건들을 보자면 512년 삼국사기에 나온 기록입니다. 신라가 우산국을 정복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후에 문서에서 울릉과 우산은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합니다. 1454년 세종실록 시리즈, 이거는 세종장언대왕실록이라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정리한 책들의 부록으로 작성된 조선시대 지리서입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693년 안용복 박어둔이 일본에 1차로 납치됩니다. 1696년 일본에서는 울릉도 바다 가지마 하는 도의 금지령을 내려요. 같은 해 5월 안용복이 2차로 일본에 다녀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 일본 최고의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울릉도랑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지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꾼 후 1900년대 고종황제가 칙령 41조를 반포합니다. 울릉도, 죽도, 석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알렸어요. 1904년 2월 8일부터 1905년 9월 5일까지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랑 일본이 싸워요.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이겼어요. 1905년 시네마현 고시 40호. 일본 시네마현에서 독도는 오랫동안 주인 없는 땅, 즉 무주지라며 일본 영토에 편입하고 시네마현에 알렸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1946년 전쟁이 끝난 후 연합최고사령관 각서 스카핀 677호가 작성됩니다.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을 하였는데 하지만 추후에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같이 있어요. 1951년 7월 13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면서 연합군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어요. 1951년 같은 해 8월 미국 국무성 차관보 러스크가 주미 한국 대사에게 전달한 비밀 서한이 도착합니다. 러스크 서한이라고 하는데 독도 섬에 관련해서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정상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은 이 암석체가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은 없으며
대략 1905년도부터 지금부터 일본 시네마현 오키섬 지청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1952년 1월 18일 날 평화선이 선포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 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승만 라인이라고 불러요. 1965년 일본과 협정 체결 전까지 경계선을 넘었던 300척 이상의 배를 납포하고 4,000명 이상 가까운 일본인을 형무소에 구금합니다. 이 과정 중 44명의 일본인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간략하게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두고 일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주장하는지 살펴봅시다. 일본 외무성 사이트에 보면 독도가 왜 일본 땅이라고 일본이 주장하는지 영상도 올라와 있고 책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 주장이 뭔지는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일본 책자에 올라온 일본 측 증거들을 제가 제시해 볼 테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측 주장을 하기 전에 이거는 알고 들어갑시다. 국제법상 국가가 한 지역을 얻게 되는 요건으로 누가 실제적으로 그 땅을 지배하는가를 실효적 지배라고 합니다. 지금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그죠? 하지만 실효적 지배 외에도 들어가는 조건으로 주인 없는 땅을 먼저 갖는 선점, 나라 간 조약에 의해 이전되는 할양, 한 나라를 통째로 흡수하는 병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강제로 뺏는 정복이 있어요. 자, 여기서 실효적 지배, 선점, 정복을 기억하면서 들어봅시다.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일본은 이렇게 말해요.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 그냥 독도라고 말할 거예요. 1905년 아무도 없는 주인 없는 땅을 우리가 먼저 가졌어. 선점했어. 봐봐, 우리는 1618년도부터 일본에서 독도에서 해산물도 잡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 거 잡고 오라고 면허도 받고 그랬어. 자, 면허 증명이 있어. 봐봐, 우리 옛날 지도에도 독도가 그려져 있잖아. 우린 옛날부터 독도를 알고 있었다고. 그러한 독도를 1905년에 우리 땅이라고 발표한 거야. 신문에도 게재되었지. 스카핀 677호는 추후에 조약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고, 그 후에 체결된 1952년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독도 땅 돌려준다고 얘기 안 했어. 이게 뭐야? 세계가 일본 땅이라고 인정했다는 거야. 거기 러스크 서안에 딱 나와 있어. 독도 한국 땅 아니라고. 그런데 이 조약이 발휘되기 전에 한국이 뺏어갔어. 자기 땅이라고. 한국은 옛날부터 그거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그 증거들이 다 이상해. 한국 측 지도 이상해. 독도가 우산도라고 했지? 근데 왜 울릉도 왼쪽에 있어? 신라에서는 우산국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독도라고 해? 우산도라고 안 했잖아.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말하는 우산과 울릉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야. 즉 뭐야? 1905년 전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명시된 증거는 현재까지 없다는 거야. 안용복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어.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이 사람의 말을 갖고 나라의 영토의 근거를 논하니?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섬을 뺏지 않았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돌려줄 필요도 없지. 그런데 한국이 가져간 거야. 그래서 우린 재판을 하고 싶어. 너네가 지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인정해. 하지만 우리가 먼저 선점한 땅이야. 그리고 너네 사실 독도 정복한 거잖아. 그러니까 평화롭고 정당하게 우리 국제법으로 해결하자.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런저런 증거들을 확 들이대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야, 우기지 좀 마, 이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야, 우기는 건 너잖아, 할 수는 있지만 증거 있어? 증거 대봐, 이러면 몰라, 여튼 독도는 우리 땅이야,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소리 질러, 독도는 우리 땅!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 땅을 우리 거라는데 뭐가 설득이 필요해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뭐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증거를 당당하게 제시하면서 우리는 독도를 실효적으로도 지배하고 있지만 그 전에 역사적으로도 우리 땅이에요. 그니까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걸 입증할 자료와 증거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는 그중 기억될 만한 몇 가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주장을 간략히 살펴봅시다. 옛날부터 일본은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고 한국은 관심이 없었다. 아니, 한국은 독도를 몰랐다. 시네마현 고시를 통해 주인이 없던 무주지, 그 땅이었던 독도를 우리가 가졌다. 선점했다. 러스크 서한이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세계로부터 독도가 우리 땅인 걸 인정받았다. 우리가 먼저 선점한 땅을 너네가 정복했으니 우리 한번 재판해보자. 자, 이렇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주장을 봅시다.
일본이 주장하는 핵심은 무주지였던 땅을 선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주지는 사람이 살고 말고를 떠나서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걸 말하면 되겠죠? 독도가 정말 주인 없는 땅이고 우리가 일본이 말하는 것처럼 독도를 인식 못했는가? 우리나라 외교부 사이트에 보면 그것을 반박하는 자료가 쌓여있어요. 그중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우산도와 무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 말고 없어요. 그 다음 숙종실록. 숙종실록에 안용복의 이야기가 실립니다. 일본 문서에서도 안용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용복, 박어돈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안용복은 일본에 가서 일본의 마쓰시마가 곧 자산도로 조선의 영토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숙종실록에 실려 있어요.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머리 아픈 인물입니다. 일본은 안용복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데 그에 따른 문서가 도토리본 답변서입니다. 다케시마, 울릉도와 마쓰시마, 독도 및 그 외에 도토리현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동국문헌비고 그리고 만기요람 둘 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라고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운주시청합기 이건 일본 측 문서예요.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일본 오키섬을 한계로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문서는 일본 외무성 독도 사이트에서는 제가 찾아보기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태정가 문서. 우리나라 외무부 사이트에 나온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옛날에 일본이 자기 땅을 기록하는데 독도랑 울릉도 어찌할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제일 높았던 정부기관인 태정관에서 울릉도랑 독도는 우리랑 관계없으니 명심해! 라고 한 게 기록이 남아버렸어요. 일본 측에서는 이 문서가 굉장히 골치 아프겠죠? 이게 숨겨져 있다가 100년 후에 발견됩니다. 1905년도에 시네마현 고시를 통해서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거 해! 라고 선포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전까지 이 땅 우리 땅 상관없는데 우리 땅 아니야 이랬다가 갑자기 이거 우리 땅 이러는 게 여러분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일본이 세계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봅시다. 이에 대한 한국의 주장은 이래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조항이 없다고 그게 일본 거라고 인정받은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섬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밖에 없어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했으면 당연히 독도가 거기에 포함이 돼야지. 그리고 스카핀 677에서 정한 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지킨다고 그런 조약도 있는데 왜 수정 가능하다는 조약 만들어서 설명을 하니? 러스크 서한 그러는데 그건 사실 아무 효력 없는 비밀 쪽지 같은 거잖아. 바로 러스크보다 높은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거 단지 미국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영토 결정에 아무 권한이 없어요. 라고 말한 델레스 전문 이야기는 왜 하나도 안 하는데, 응? 자, 여기 추가로 요 스카핀 677 같은 경우에는 최근 뉴스에 따르면 677-1이 발견됐답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 조약보다 몇 개월 후에 체결되고 일본이 방패로 삼던 문제의 조항이 사라지면서 677은 불완전한 조약이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후에 체결됐으니 이게 결론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일본의 주장이 힘이 많이 잃게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16일 기준으로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과 한국 외무부 사이트는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분은 스카핀 677-1 검색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 이야기를 할게요. 일본이 자꾸 국제사법재판소로 제소를 하는 이유는 이게 재판을 회부되면 말 그대로 이건 지금 한국이랑 일본이랑 독도를 두고 싸우고 있어요. 선생님 한국이랑 일본이랑 싸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독도는 누구 땅인지 재판소에서 가려주세요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절대 재판정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다만 이게 분쟁 지역처럼 시끄러워지면 유엔에서 그거 좀 재판 좀 하지 그래? 이러면서 건의는 할 수 있대. 그래서 한국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우리 땅인데 뭐 이걸 왜 재판을 해? 헷갈리고 판정이 필요하면 모를까? 그냥 우리 땅이잖아. 이러는 겁니다. 온갖 연도와 문서 이름들을 달달달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략적인 흐름을 알아두시고 자세한 문서 이름과 설명이 궁금하면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자, 한국의 대략적인 입장을 정리합니다. 이 시기의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땅이야. 그건 우리도 알고 니네도 알고 있었어. 그러다 식민지 지배하면서 니들이 정복한 거야.
그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알아.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인정받았어. 자꾸 당연히 우리 땅인 걸 가지고 재판소로 가지고 가라 하지 좀 마. 당연히 우리 거를 왜 재판을 하니? 이게 한국의 입장이에요. 자, 지금까지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사실들을 같이 훑어보고 그것을 대하는 일본의 주장과 그리고 한국의 입장을 같이 둘러보았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합시다. 지금 일본이 점령했던 땅 다 뱉어낸 이유가 뭐예요? 태평양 전쟁,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은 패합니다. 일본은 전쟁을 하면서 정말 많은 만행을 저질렀어요. 강제징용, 생체실험, 식인, 대량학살, 고문, 차마 여기서는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세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핵폭탄을 2번 맞으면서 말도 안 되는 민간인 사상이 난 거는 분명 애도할 만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게 얻어맞았다고 그 전에 일본이 전쟁에서 해놓은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잊지 말라고, 다시는 그런 비극을 일으키지 않게 우리는 지켜봐야 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그때 연합군이 합의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 독도를 달라고 하는 건 전쟁을 일으킨 나라로서 해놓았던 그 비인도적인 일들을 다시 다 잊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 그거 잊지 마. 우리가 지켜볼 거야. 독도는 너네가 뺏은 땅이지 너네 땅이 아니야. 여러분,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한국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한국의 땅일 것입니다.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